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회복연합의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입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현재 코로나19, 즉 중공이 만들어낸 생물학전 사망자 현황은 세계 691만 명, 미국인은 117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윤석열 한민족 욕단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과 벨렉 자손을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인도케 하는 사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빗 정신 원칙 공약도, 그리고 윤 대통령의 4차례 반국가 세력 공식 언급, 작년 10월 19일, 올해 6월 28일, 8월 15일, 8월 21일 이 모든 언급도 예언 성취의 한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평택 미군기지 유혈 사태 무장 반련을 추진하다가 7월 25일 친광 애교부장 해임으로 포기했던 이 예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과 이재명과 강기정, 정률성 공원을 만들고 있는 저들의 적국과 반국가 세력은 반드시 쇠퇴하고 멸망할 줄로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가 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이 자는 호남인민공화국의 지방수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가 우리 박민식 보훈부 장관입니다. 저분을 저는 공적이라고 썼는데 이제 국민의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국민의 공적입니다. 이들이 박민식과 강기정이가 설전을 벌였다. 북한과 중공의 군가 작곡가 정율성 공원에 대해서 이제 설전을 벌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강기정이는 호남인민공화국 반국가 세력의 지방수계입니다. 저 호남인민공화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저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정율성 동료 경연 대회를 MBC가 개최한 장면입니다. 저 아이들이 북한 인민 비슷한 옷을 입고 나가서 불러댑니다. 고마워요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줘. 저게 조국이 어딥니까? 중공입니다. 중국몽 같이 꾸겠다고 하는 저 남노당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이 구도 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율성, 중공과 이제 북한의 군가를 불러주면서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우리의 적군입니다. 이를 찬양하겠다고 강기정이가 이제 저 호남인민공화국의 수도에서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21일 을지 35회 국무회의에서 북핵과 공습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군관민 통합의 국가총력전 태세 확립을 강조하셨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김일성 3부자는 호남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기도회에서는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이라고 부릅니다. 왜 인민을 넣느냐? 저 호남 사람들이 다 호남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중에서 이제 북한을 추종하고 중공을 추종하는 자들을 호남인민공화국 세력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구 대선에서 남노당의 인간말종, 형수쌍욕, 그리고 적어도 5명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재명에게 1614만 7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 48%가 됩니다. 그중 호남 투표자들은 85%에 달합니다. 저것이 광주, 광역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에 평균 85%가 이재명을 찍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으로 보고 친척 따라 친구 따라 지방색 이해관계 따라 지지했을 것입니다. 김국성 씨가 얘기한 저 양반은 북한에서 2014년도에 귀순한 사람입니다. 15만 플러스 150만 15만 명이 고정 간첩이고 그들이 포섭한 10명씩의 이 행동대원 그래서 150만 명이 있다. 따라서 총 165만 명의 반국가 중심 세력을 전쟁 전에 척결하는 과제를 윤 대통령께서 공개 언급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김승겸 합참에 의해 이미 대응 절차가 수립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이에 완전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면 북한 정찰 총국 출신 김국성 씨, 윤석열 죽을 각오 안 하면 김정은에 당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게 죽을 각오하고 이제 쳐내야 될 이 세력들을 완벽하게 쳐내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광범위하니까. 김국성 씨는 165만 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난파 간첩 너무 많아 일시 중단, 2006년도에 중단했다가 난파 간첩 내려보내는 일을 중단했다가 2012년도에 다시 재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국회가 활동 무대라고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제 수석 비서, 그 다음에 장관, 그리고 비서관, 그 다음에 그 행정관 이런 자들 중에 저 간첩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을지연습 3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국가 세력 준동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8월 21일 날입니다. 남노당은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냐? 저 이재명 당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이놈들아, 너희 놈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드냐? 이거를 이제 청산하는 그 역사 펼쳐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8분의 7의 권력, 입법부, 사법부, 언론부를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 중에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이재명의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은 사법부, 김명수, 유남석과 언론부가 정부 여당 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죠. 현 시점에 내년 40 총선에서 입법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2일에 창설된 시진핑, 이재명, 김진표의 한중의원연맹, 야당 65명, 여당 35명이 가입했습니다. 다당제로의 분할을 통해 100석 미만의 윤석열 당으로 만들 계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힘당의 35명이 이 분할의 중심축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저기 하태경이가 있습니다. 비록 남노당이 이재명 당과 이낙연 당으로 분할할지라도 윤석열 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드는 자유 플러스 연대의 방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찌감치 대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명 남노당은 정률성 찬양당이며 5.18 유공자 비공개당입니다. 한중의원연맹에 가담한 35명 중 의로운 국힘당 의원들은 이 미인계나 또는 돈이나 이러한 것에 범죄 행위나 이런 것에 코가 끼지 않았다면 이 연맹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합니다. 작년 12월 2일 날 한중의원연맹을 창립하는 총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싱하이밍이가 좌측에 서 있습니다. 얼굴도 얼마나 큰지. 저자가 시진핑을 대리해서 한중의원연맹을 끌고 가는 자입니다. 여기에 김진표 저 국회의장 저자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하태경이가 보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165만 명, 이 핵심 세력 중에 이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당의 35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28일 인천공항공사 본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110명의 이제 여당, 국힘당 의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가운데 35명, 저 하태경을 포함해갖고 저쪽 남노당하고 연줄을 닿아서 이제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10명 여당 의원들에게 힘을 받아서 외칩니다.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뜻은 뭐냐? 남노당이 있다. 니들 중에 35명이 거기에 붙지 않았느냐? 반국가 세력이다. 남노당 반국가 세력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러나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앞으로 가자고 하면 뒤로 끌고 가는 자가 남노당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중의원연맹은 시진핑을 찬양하는 세력이고 또 정율성 공원, 광주가 벌이고 있는 이것을 찬양하는 세력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당 35인이 올라탔습니다. 강대식, 강민국, 공명호, 그 다음에 하태경이, 허은하, 황보승이 해갖고 35명이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도 들었고, 이 자들이 이제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을 이제 공산화하는데 끌고 갈 이들입니다. 몰라서 저 자리에 쓴 자들도 있겠지만 빨리 탈퇴하여 광명을 찾으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24년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저기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경제, 에너지 정책 등의 실정으로 인해 20대선에서 90% 가까이 바이든을 지지했던 흑인들의 표심이 머그샷을 찍어야 했던,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으로부터 핍박받는 트럼프에게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머그샷을 풀턴 카운티 이 구치소에서 찍었는데 저것을 가지고 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벌써 약 72억 이것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바이든, 오바마, 시진핑의 24년 대선 부정선거 협력체제가 대만 무력 통일 묵인을 조건으로 재가동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TSMC와 산샤댐이 파괴되는 등 실익이 없는 군사 침공보다는 땅굴 기습 공격, 남한 점령이라는 꽃놀이패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왜 TSMC가 파괴되고 산샤댐이 파괴돼서 1억 명이 죽을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양동작전만 하고 사실상은 땅굴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이 시진핑의 꽃놀이패입니다. 이에 대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월 24일 이제 풀턴 카운티 조지아주에 있죠. 거기에 이제 구치소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아주 험상궂은 모습으로 찍었습니다. 너희 이놈들, 민주당, 남노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바마, 바이든 이런 세력들,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내가 당선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 티셔츠가 이제 이틀 만에 600만 불 이상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강 외교부장이 이제 미국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블링컨이 북경으로 들어가서 회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미중 미리 입맞춘 듯 했는데 저는 저기에다가 대만 독립 불인정해라. 이걸 친강이 요구했고 그 이튿날 6월 19일 날 만난 시진핑이가 요구를 했고 그런 뉘앙스를 이제 블링컨은 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거래고 대만을 니들이 잡아먹더라도 우리 한반도를 니들이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 때에 이제 미리 입맞춰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강준영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대만 침공 못하는 이유는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 산샤댐 공격하면 1억 명이 죽는다 하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것도 고슴도치 1번이라면 고슴도치 2번은 TSMC가 니들 포격 아니면 대만이 자폭 이렇게 해서 네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는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이가 혼자 밥 먹으면서 북경에 들어와갖고 중국몽 같이 꾸겠습니다 하는 이 충성 맹세를 바꿔서 이듬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저 김정은이를 5번 만납니다. 5번 만나는 이유는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 3일 땅굴 전쟁을 이제 시진핑이가 자기의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저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핵심 전략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땅굴 전쟁 시나리오를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 수용했고 저걸로 대만까지도 내가 합병할 수 있다.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3.1 땅굴 전쟁 시나리오를 문재인이가 2017년 12월 달에 북경에 들어가서
중국몽 같이 꾸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시진핑이한테 제안을 했고, 시진핑이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제 5번 만납니다. 김정은이를. 5번째는 2019년 6월 20날은 이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것을 중국몽의 핵심, 동북공정의 핵심 전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1년 후 2020년 7월 10일 날 박원순 시장이 사라집니다. 저는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00시 01분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장면이 저 최익수라고 하는 이제 저자가 경무관으로 진급을 하죠. 2021년도 1월 달에 그 경찰대학 사학입니다. 경찰대학에는 이 중공 간첩, 북계 간첩들이 수두룩합니다. 경찰대학 출신에는 이자가 타살 흔적이 없다. 그리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최익수 저자가 중공 간첩이고 저자가 진급한 이유가 바로 실종된 박원순이를 죽었다라고 하는 걸로 가짜 이 시체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의 시체다라고 했던 여기에 핵심 종범이든 주범이든 종범이겠죠. 주범은 문재인일 것이고 이 최익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자는 지금 호의호식하고 경찰 간부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중국몽 2019년 6월 20날 중국몽 같이 꾸자. 저기에 이제 시진핑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박원순이를 불러다가 2020년 8월 달에 이 비밀 회담 장소에 끌고 가서 모셔갔죠. 모셔가서 이제 이 3.1 땅굴 전쟁이 가능하겠느냐. 첫째 날 25만 경보병 부대를 이제 서울에 투입하고 부산에 투입하고 해갖고 그러면 둘째 날에는 이제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4,600대 전차 3,000대 장갑차 투입해갖고 대한민국을 석권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나는 서울에서 이 땅굴망에다가 전기를 넣어주고 가스를 넣어주고 물을 넣어줬던 사람입니다. 이게 광범위한 것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김정은 동지가 만들었고 문재인 동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는 박원순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익수 저자를 잡아다가 문초하면 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